MTHFR 변이가 있는 분들은 눈에 익숙해지면 좋은 그림입니다. 바로 야스코가 정리한 메틸레이션 회로인데요. 앞서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틸레이션은 메틸기를 붙여주는 반응이고 메틸기를 주고받는 반응들이 인체 대사 반응의 150여 가지도 넘고 초당 10억 회의 메틸레이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사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능과 빈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메틸레이션과 연관해서 다양한 대사 회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해하고 가면 편한 이런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메틸레이션 회로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좌측에는 요소를 합성하는 요소 회로, 유레아 사이클이 있고 그 옆에는 뉴로트랜스미터 사이클, BH4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앙에 폴레이트 사이클, 엽산 회로가 있고 그 우측으로는 메티오닌 사이클,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을 기준으로 아래로는 트랜스설퍼레이션 경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편하시기 때문에 중요 성분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을 키플레이어로 회로를 이해하면 엽산 회로, 메티오닌 회로, 트랜스설퍼레이션 경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5-MTHF는 메틸코발라민과 함께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주는 중요 성분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을 메틸 도너인 세이미를 만들기 위해 우선은 메티오닌으로 잘 전환이 되어야 하고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트랜스설퍼레이션 경로를 통해서 전환이 되면서 여러 부산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티오닌은 호모시스테인으로부터 전환이 되는데 이때 2가지 경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는 5-MTHF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타인을 활용한 경로입니다. MTHFR 변이가 있으면 5-MTHF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므로 베타인을 활용한 경로가 더 잘 부스팅이 됩니다. 메티오닌의 최종 목적지는 세이미입니다. 세이미는 수많은 메틸레이션 반응에서 메틸기를 전달해주는 메틸 도너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이미가 메틸 도너로서 작용을 하고 SAH, 즉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을 거쳐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는 회로가 메티오닌 회로라면 세이미가 폴리아민을 합성하는 경로를 통해서 다시 메티오닌으로 순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를 메티오닌 회수 경로라 부릅니다. 세이미가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메틸기를 전달해주는 반응이고 세이미가 MTA, 즉 메틸티오아데노신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민기가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MTA는 다시 메티오닌으로 회수가 됩니다. 만약 음식에서 메티오닌을 제한하면 이 메티오닌 회수 경로가 부스팅이 되는데 이때 스퍼미딘 합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것이 수명 연장과 연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트랜스설퍼레이션을 통해 시스타치온을 거쳐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스테인은 아미노산 중에 티올기, 즉 SH기를 갖고 있습니다. 티올기는 티올기와 만나 황결합을 이룹니다. 티올기 특징을 크게 2가지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 활용이 된다, 그리고 중금속 친화도가 높다. 이런 구조적인 특성으로 해독과 항산화에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시스테인은 글리신, 글루탐산과 만나 글루타치온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면서 세포 내 산화환원 밸런스를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간에서는 이상 해독에서 중간 대사체를 글루타치온이 결합하여 무독화함으로써 해독에 중요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세포 내에서 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면 메탈로 치오네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연이 꼭 필요합니다. 메탈로 치오네인은 아연을 머금고 있다가 카드뮴, 납,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면
이거를 아연과 맞바꾸어서 중금속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테인은 최종적으로 설페이트, 즉 황산으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황산은 이상 해독의 포압 과정에도 중요하게 쓰이고 결합 조직의 기질을 복구하는 데도 중요한 재료로 쓰입니다. 또한 호르몬들에 붙어서 자유 호르몬들의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혈액 내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도 이 황산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엽산회로와 BH4 회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BH2가 BH4로 전환이 될 때 엽산이 필요해서인데요. BH4는 테트라하이드로 바이옵테린으로 불립니다. GTP에서 만들어지고 크게 세 가지의 작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BH4는 각각의 전구물질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각각 TPH,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즈, TH, 티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NOS3,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입니다. NOS는 전구물질인 아르기닌을 시트룰린과 산화질소로 전환을 합니다. 시트룰린이 요소 회로로 편입이 되고 산화질소는 혈관 평형에 기여합니다. 자폐증이나 여러 신경증에서 MTHFR 변이를 파악하고 이 메틸레이션 회로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세로토닌, 도파민의 합성에 이 회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BH4가 부족하면 이들 셋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BH4가 이들 과정을 도우면서 대사된 것은 BH2, 즉 디하이드로바이옵테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BH2는 슈페록사이드,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를 부스팅하기 때문에 조직 내 산화 손상을 줄 수 있어 빠르게 BH4로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BH2가 BH4로 다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DHFR 효소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소회로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해독 과정입니다. 요소회로는 계속되는 순환 서클인데 이때 시트룰린이 계속 공급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트룰린은 아르기닌에서 NOS에 의해 산화질소와 시트룰린으로 대사가 됩니다. 요소 회로가 잘 돌아가려면 시트룰린이 잘 만들어져야 하고 이때 아르기닌과 같은 전구 물질은 물론 BH4도 충분히 농도가 높아야 NOS 효소가 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메틸레이션 회로가 잘 돈다는 것은 단순히 메틸 도너를 잘 공급해주고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메틸레이션이 잘 돌아야 요소도 잘 만들어지고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도 원활해지고 혈관 평형에 기여하는 산화질소도 잘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